여러분, 이제 운동은 못하는 나이가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부터 들으시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곧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깨우는 신호가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 김 선생입니다. 오늘도 건강에 관한 소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꼭 함께 지켜야 할 안전한 운동 완전 가이드를 나눠드리려 합니다. 운동, 나하고는 상관없지 하셨던 분 혹시 아직도 계실까요? 저도 한때는 걷기만 해도 다리에 힘이 빠지고 계단은 한 번 올라도 허리가 뻣뻣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너는 운동이 필수야 라는 말을 듣게 되었죠. 상상만 해도 몸이 굳고 마음도 위축되는 느낌 익숙하실 겁니다. 혹시 저와 비슷하게 나이 탓인가? 이제 운동은 끝인가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 낡은 생각부터 함께 바꿔봅시다. 30년 넘게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봐오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운동은 나이가 들어서 멈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욱 필요한 생명선이라는 겁니다. 지난 3년간 제게 오신 60세 이상 환자분들 중에서 꾸준히 안전한 운동을 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병원 방문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분들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20대 젊은이들보다 더 좋은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65세 이상이라면 유산소 운동주 150분, 근력 운동주 2회, 균형 운동주 3회 이상을 하라고 권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안전하게, 즐겁게, 꾸준히입니다. 한국의 연구를 보면 세라밴드와 짐볼을 이용한 유산소와 근력 운동이 4주간 시행된 결과 노인들의 하지 근력과 균형 향상, 통증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운동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또한 워킹과 저항 운동을 병행한 12주 프로그램은 체력뿐 아니라 지구력을 탄탄하게 다지는데 효과적이었다는 국내외 실험도 있어요. 그리고 걷기, 근력, 스트레칭을 복합한 운동이 인지기능 향상에도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몸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머리도 맑아진다는 겁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2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사망률이 30% 낮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65세 이후에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릎, 허리, 균형, 그리고 심폐기능과 근력까지 포함해서 5가지 부위 중심으로 자세히 전달드릴게요. 각각 실제 환자 사례와 함께 설명해서 이해하기 쉽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릎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무릎이 시큰거려 걸을 때마다 조심스럽습니다. 라는 말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67세 이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처음엔 아파트 계단 오르기가 두려웠지만 제가 권해드린 건 의자 앉았다 일어나기 하루 10회였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순자 어르신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런 간단한 동작이 도움이 될까 싶으셨던 거죠. 하지만 한 달 후엔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고 계단이 훨씬 편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르신이 직접 말씀하시길 무릎이 꺾였는데 이제는 다치지 않고 계단을 내려올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무릎을 위한 가벼운 운동들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 앞에 서서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세요. 그리고 천천히 앉는 것처럼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의자에 살짝 앉았다가 바로 일어나는 겁니다. 앉을 때 3초, 일어날 때 3초씩 천천히 하세요.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두 번째는 벽 스쿼트입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발을 벽에서 30cm 정도 떨어뜨려 놓으세요. 그리고 벽을 따라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벽이 지지해주기 때문에 무릎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누워서 하는 다리 운동입니다. 침대나 매트에 누워서 한쪽 다리를 곧게 펴고 10cm 정도 들어올린 후 5초간 유지하세요.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10회씩 하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데 아주 좋아요. 네 번째는 발목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끝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원을 그리듯 돌려주세요.
발목이 유연해지면 무릎과 고관절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텔레비전 보면서도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운동이에요. 다음은 허리와 코어 이야기입니다. 허리가 아파서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요 라는 호소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제주에서 오신 70세의 김병호 어르신은 처음엔 허리 통증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드셨죠.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고관절 스트레칭, 그러니까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기는 동작과 고양이 자세 스트레칭을 하루 5분만 투자하셨습니다. 고양이 자세는 네 발로 엎드린 상태에서 등을 둥글게 말았다가 다시 펴는 동작이에요. 3주가 지나자 김병호 어르신은 허리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허리를 위한 안전한 운동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고양이 자세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바닥에 대고 네 발 자세를 만드세요. 그 다음 숨을 내쉬면서 등을 둥글게 말아 올리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등을 천천히 펴주세요. 5회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무릎 당기기 운동입니다. 등을 대고 누워서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고 15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놓으세요.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3회씩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골반 틸팅 운동입니다. 등을 대고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허리를 바닥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배에 힘을 주세요. 5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놓으세요. 이 운동은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다리 교대로 들기입니다. 등을 대고 누워서 한쪽 다리는 무릎을 세우고 다른 쪽 다리는 곧게 펴서 천천히 들어 올리세요. 10cm 정도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5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리세요. 이제 균형과 낙상 예방 운동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한 발로 서면 아찔하고 넘어질까 무서워요 라는 말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서울 성동구에 사시는 75세 박영희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날 한 발로 서 있기가 무서웠지만 제가 함께 해드린 건 벽 잡고 30초 한 발 서기, 뒤로 걷기, 가볍게 뒤꿈치 들기 운동이었죠. 박영희 어르신은 처음에 벽을 꽉 잡고 겨우 5초도 서 있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연습하셨죠. 3주 만에 넘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반으로 줄었고 균형도 크게 개선되셨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말씀하시길 이제는 욕실에서 한 발로 양말을 신는 것도 무섭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균형을 위한 다양한 운동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한발 서기입니다. 벽 근처에 서서 한 손으로 벽을 가볍게 터치할 수 있는 위치에 서세요. 한 발을 살짝 들고 30초간 버텨보세요. 처음엔 벽을 잡아도 괜찮습니다. 점점 익숙해지면 벽에서 손을 떼고 해보세요. 두 번째는 뒤로 걷기입니다. 벽이나 손잡이가 있는 곳에서 천천히 뒤로 걸어보세요. 10보 정도면 충분합니다. 뒤로 걷기는 평소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활성화시켜 균형 감각을 크게 향상시켜줍니다. 세 번째는 옆으로 걷기입니다.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옆으로 한 걸음씩 걸어보세요. 오른쪽으로 10걸음, 왼쪽으로 10걸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고관절과 다리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게 해줍니다. 네 번째는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의자 등받이를 잡고 서서 발 뒤꿈치를 들어 까치발로 서보세요. 5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리세요. 10회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종아리 근육 강화와 균형 감각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무릎 들어 올리기입니다. 제자리에서 무릎을 번갈아 가며 가슴 높이까지 들어 올려 보세요. 마치 제자리 행진을 하는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30초 정도 지속하세요. 이 운동은 하체 근력과 균형 감각을 동시에 기를 수 있습니다. 이제 심폐기능 향상을 위한 가벼운 유산소 운동들을 알려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69세 최철수 어르신은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서 힘드셨는데 제가 권해드린 제자리 걷기를 하루 5분씩 시작하신 후 한 달 만에 계단 오르기가 훨씬 편해지셨어요. 첫 번째는 제자리 걷기입니다. 집안에서 제자리에서 걷는 동작을 해보세요.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무릎을 살짝 들어 올리며 걸으세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나가세요. 날씨가 좋지 않을 때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팔 돌리기입니다. 서서 양팔을 어깨 높이로 들고 작은 원을 그리며 돌려주세요. 앞으로 10번, 뒤로 10번씩 하시면 됩니다. 어깨와 가슴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혈액순환도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가벼운 스텝 운동입니다. 낮은 계단이나 두꺼운 책을 이용해서 한 발씩 올라갔다 내려오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처음엔 5분 정도,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난간이나 벽을 잡고 하시면 더 안전합니다. 근력 운동도 무리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대구에 사시는 72세 정민자 어르신은 처음엔 물병도 들기 힘드셨는데 빈 페트병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500ml 물병으로 운동하고 계세요. 상체 근력을 위한 첫 번째 운동은 빈 페트병 들기입니다. 500ml 빈 페트병 2개를 준비하세요. 물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무게를 조절할 수 있어요. 앉아서 팔을 앞으로 뻗었다가 가슴 쪽으로 당기는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하세요. 두 번째는 벽 팔굽혀펴기입니다.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서 벽에 손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해보세요. 일반 팔굽혀펴기보다 훨씬 쉽고 안전합니다. 10회 정도부터 시작하세요. 세 번째는 타월 당기기입니다. 수건 양 끝을 잡고 머리 위로 올린 다음 좌우로 당겨보세요. 어깨와 등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10회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놀라운 사실들을 더 알려드릴게요. 최근 뉴욕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근력 운동이 불면증 해소에 가장 뛰어난 효과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40%나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몸을 움직이는 것이 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면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의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평균 10년 젊다고 합니다. 운동이 노화를 늦춰준다는 과학적 증거인 셈이죠. 호주 시드니 대학의 연구에서는 주 3회 이상 운동하는 60세 이상 성인들의 면역력이 20-30대 젊은이들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발표했어요. 운동이 면역 체계까지 젊게 유지해준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제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맞춤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인천에 사시는 73세 한영수 어르신은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으셨는데 안전한 운동을 통해 혈당과 혈압 수치가 크게 개선되셨어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식후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를 하시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10분 정도의 짧은 산책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또한 의자에 앉아서 하는 발목 운동이나 종아리 마사지도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갑작스럽고 격렬한 운동은 피하시고 대신 천천히 하는 스트레칭이나 요가 동작을 추천드려요. 특히 심호흡과 함께하는 목과 어깨의 스트레칭이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물 운동이 가장 좋지만 집에서는 온찜질 후에 가벼운 관절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무릎을 따뜻하게 한 후에 앉아서 다리를 앞뒤로 흔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관절 가동 범위가 개선됩니다. 계절별 운동 팁도 말씀드릴게요. 봄과 가을에는 야외 활동을 늘리시되 꽃가루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실내 운동으로 대체하세요. 여름에는 더운 시간대를 피해서 새벽이나 저녁에 운동하시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세요. 겨울에는 준비 운동을 평소보다 길게 하시고 미끄러운 곳은 피하세요. 운동과 영양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운동 전에는 가벼운 간식을, 운동 후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시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유나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을 운동 후 30분 이내에 섭취하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안전한 운동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운동 전에는 반드시 5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하세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제자리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 부상 위험이 높아져요. 둘째, 운동 강도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유지하세요. 너무 숨이 차서 말하기 어렵다면 강도를 낮추셔야 합니다. 이를 토크 테스트라고 하는데 가장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강도 측정법이에요. 셋째, 운동 시간은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더 오래 한다고 해서 효과가 배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부상 위험만 증가합니다. 짧더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넷째, 운동 빈도는 일주일에 3회에서 4회가 적당합니다. 매일 할 필요 없어요. 월, 수, 금이나 화, 목, 토 이런 식으로 하루 걸러 하루씩 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운동할 때가 아니라 쉴 때 근육이 회복되고 성장하거든요. 다섯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운동 30분 전에 물 1컵, 운동 중간에 조금씩, 운동 후에도 1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60세 이후에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해요. 여섯째,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어디든 아프거나 불편하면 즉시 멈추고 쉬세요. 참고 운동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특히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럽다면 반드시 운동을 중단하고 병원에 가세요. 일곱째, 운동화 선택도 중요합니다. 딱딱한 밑창보다는 적당한 쿠션이 있는 운동화를 신으세요.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은 무릎과 허리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6개월마다 한 번은 운동화를 점검해서 밑창이 닳았으면 교체해주세요. 여덟째, 운동 후에는 반드시 정리운동도 잊지 마세요. 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다음날 근육통도 줄이고 부상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다리와 허리, 어깨의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혹시나 집에서 균형 잡기나 무게감 있는 운동이 어려우시다면 시니어 복지관의 댄스, 체조, 탁구 프로그램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수원 복지관 조사에 따르면 266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 댄스가 25.3%, 체조가 24.8%, 탁구와 배드민턴이 13.2% 순으로 인기였고 만족도도 매우 높았다고 해요. 복지관 프로그램의 장점은 전문 지도자가 있다는 것과 함께 운동할 동료들이 있다는 겁니다. 혼자 하면 작심삼일로 끝나기 쉬운데 함께하면 서로 격려가 되고 지속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본인 수준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을 더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의자를 이용한 요가 동작들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목을 좌우로 돌리거나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스트레칭이 됩니다. 두 번째는 텔레비전 보면서 하는 발가락 운동입니다. 발가락을 움켜쥐었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발 건강도 지킬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침대에서 하는 누워서 하는 운동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거나 다리를 천천히 들어올리는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할 수 있는 운동들입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것도 중요해요. 혈압, 혈당, 심장 기능 등을 체크해서 본인에게 맞는 운동 강도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운동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운동 일지를 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 몸의 반응은 어땠는지 간단하게 기록해두세요. 나중에 보면 본인의 발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서 동기부여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5분만 투자해보세요. 오늘 오후에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5번, 고양이 스트레칭 5회, 한발 서기 30초. 이 세 가지만 해도 충분히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하면 무릎은 덜 아프고 허리는 부드러워지고 균형도 좋아지는 변화를 분명 느끼실 거예요. 운동을 시작할 때는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엔 조금씩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5번 했다면 내일은 6번, 모레는 7번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갑자기 많이 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상당하기 쉬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즐기면서 하는 것입니다. 운동이 괴로운 일이 되면 오래 지속할 수 없어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하거나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면 훨씬 즐거울 겁니다. 운동이 놀이가 되도록 만들어 보세요. 날씨가 좋지 않을 때를 위한 실내 운동 계획도 미리 세워두세요. 비가 오거나 너무 춥거나 더울 때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준비해두면 운동 루틴이 끊기지 않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릎, 허리, 균형, 심폐기능, 근력 5포인트를 중심으로 유산소 운동인 걷기, 근력 운동인 스쿼트 등 균형 운동인 한발 서기 등을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칭과 유연성 운동은 심지어 수면에도 좋은 효과를 줍니다. 5분만 투자해서 지속하는 것이 핵심이고 복지센터 프로그램이나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70세에 시작해도 80세에 시작해도 분명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하루 5분이 한 달이면 150분, 1년이면 1825분입니다. 이 시간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갈 겁니다. 저와 함께 천천히지만 단단하게 나아가요.
오늘부터 꾸준히라는 한 문장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계절별 운동법과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더 구체적인 맞춤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이 있어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을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어떤 운동을 주로 하시는지,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은 무엇인지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시간에도 건강 정보 들고 돌아오기 위한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